아직도 집에만 계시는 건가요? 평생 바쁘게 살아온 우리, 이제는 취미를 가져야 할 때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는 내용 중 마음에 드는 것 있으시면 바로 지금 와인나우 시작해보세요. 시간이 생겼는데 오히려 더 힘드시죠? 평생 자식 키우고 일하느라 바쁘게 살아온 우리, 이제는 좀 쉬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간이 생기니 오히려 더 막막하게 느껴지시죠? 처음에는 이제 좀 편하게 쉬어야지 했지만 하루 종일 TV만 보다 보면 오히려 더 우울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젊었을 때는 은퇴 후 무엇을 하며 살지 고민할 겨를도 없이 바쁘게 살았습니다. 직장에서는 정신없이 일하고 집에서는 아이들 뒷바라지에 온 힘을 쏟았죠. 그런데 이제 하루 15시간 이상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되었지만 정작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요즘은 평균 수명이 100세라고 합니다. 60대에 은퇴하면 앞으로 30, 40년을 더 살아가야 하죠. 그저 시간을 흘려보내다 보면 몸도 마음도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편할 것 같지만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하루 종일 TV만 보다 보면 관절이 뻣뻣해지고 기억력은 떨어지며 우울감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빈 시간을 채워줄 취미가 꼭 필요합니다. 취미 하나만으로도 남은 인생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취미를 추천하면 난색을 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돈 때문입니다. 돈이 좀 있어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아껴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꼭 골프나 해외여행처럼 큰 돈이 드는 취미가 아니어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요즘 경제도 어려운데 취미 생활 때문에 지갑이 얇아지면 안 되잖아요.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키면서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취미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어르신들이 직접 경험하고 추천한 최고의 취미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돈은 적게 들지만 즐거움은 2배, 건강에는 3배나 좋은 활동들이죠. 처음에는 이게 뭐가 재미있을까 싶을 수도 있지만 막상 시작하고 나면 진작 할 걸 하고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가장 손쉽게 걷기와 사진 찍기를 먼저 시작해 보세요. 봄이 시작되는 지금 꽃망울이 하나둘 맺히는 계절에 딱 맞는 취미가 있습니다. 바로 걷기와 사진 찍기입니다. 이 취미는 돈이 거의 들지 않으면서도 건강과 즐거움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최고의 활동이죠. 우리 모두 스마트폰 하나쯤은 가지고 있잖아요. 매일 아침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예쁜 꽃, 멋진 나무, 파란 하늘을 카메라에 담아보세요. 처음에는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걷다 보면 계절의 변화를 더 세심하게 느끼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 예쁜 구도로 사진 찍는 법도 익히게 됩니다. 한 할머니는 70세에 처음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사진이 흔들리기 일쑤였지만 이제는 동네 사진작가로 불릴 만큼 실력이 늘었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공원에서 꽃을 찍어 가족들에게 보내는 것이 하루의 즐거움이 되었다고 하시네요. 걷기는 무릎 관절과 심장 건강에 좋고 사진 찍기는 두뇌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계절마다 달라지는 풍경을 기록하는 것도 소소한 재미를 주죠. 또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고 함께 사진을 찍다 보면 자연스럽게 좋은 친구도 생기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루 10분 정도 가볍게 시작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점점 걷는 시간이 늘어나고 찍고 싶은 것들도 많아질 거예요. 어느새 스마트폰 갤러리에는 사계절의 아름다운 추억이 가득 차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홈가드닝을 추천해요. 도시에서 생활하다 보면 자연과 멀어지기 쉽죠. 하지만 집안에서도 자연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홈가드닝입니다. 작은 화분 하나만 있으면 집에서도 자연의 싱그러움을 느낄 수 있어요. 한 직장인은 매일 바쁜 생활 속에서도 작은 허브 화분을 기르며 스트레스를 줄였다고 합니다. 아침마다 민트와 로즈마리를 가볍게 만져 향을 맡으며 하루를 시작한다고 해요. 향기로운 식물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실내 공기도 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홈가드닝은 식물의 생장을 관찰하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취미입니다. 작은 씨앗이 점점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 하루하루가 더 특별해질 거예요. 또 집안에 자연이 함께하는 기분이 들어 마음의 여유도 생기죠. 초보자라면 키우기 쉬운 스투키, 스파티필름 혹은 다육식물부터 시작해보세요. 물을 많이 주지 않아도 잘 자라는 식물들이라 관리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점 다양한 식물을 키우다 보면 나만의 작은 정원이 완성될 거예요. 세 번째로 나만의 일기쓰기를 시작해보세요. 우리는 매일 많은 경험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쉽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나만의 일기를 써보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종이 노트든 스마트폰 메모장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루를 돌아보며 나만의 기록을 남기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면서 5분씩 감사일기를 쓴다고 합니다. 하루 동안 있었던 좋은 일, 감사한 순간들을 기록하다 보면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가끔 지난 기록을 읽어보면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죠. 일기는 감정을 정리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힘든 일이 있었을 때 글로 표현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또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 바로 메모하면 훗날 소중한 자원이 될 수도 있어요. 일기를 처음 시작할 때는 부담 없이 간단한 문장부터 적어보세요. 오늘 점심으로 맛있는 파스타를 먹었다. 같은 사소한 내용이라도 괜찮아요. 매일 조금씩 꾸준히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글 쓰는 실력도 늘고 나만의 특별한 이야기가 쌓일 거예요. 네 번째로 음악 감상을 통해 힐링을 경험해 보세요. 음악은 우리의 감정을 다독이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면 기분이 한결 나아질 거예요. 한 학생은 시험 기간마다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집중력을 높였다고 합니다. 바흐나 쇼팽 같은 잔잔한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공부 효율이 높아진다고 해요. 반대로 아침에는 신나는 트로트나 팝송을 들으며 활력을 얻을 수도 있죠. 요즘은 다양한 스트리밍 서비스가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음악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취향에 따라 트로트, 재즈, 발라드, 힙합 등 다양한 장르를 들어보면서 나에게 맞는 음악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하루의 기분에 따라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두면 더욱 즐겁게 음악을 감상할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음악 감상과 함께 가볍게 따라 부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노래를 부르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자연스럽게 기분이 좋아진다고 해요. 집에서 혼자 노래를 부르거나 친구들과 함께 노래방을 가는 것도 좋은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퍼즐 맞추기나 보드게임을 즐겨보세요. 우리 전통놀이 화투도 재미있겠죠. 퍼즐 맞추기와 보드게임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두뇌 활동을 자극하는 좋은 취미입니다. 집중력과 치매 예방에 딱 좋은 놀이 방법입니다. 한 가족은 주말마다 함께 퍼즐을 맞추며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100피스짜리 작은 퍼즐부터 시작했지만 지금은 1000피스 이상의 대형 퍼즐을 도전할 정도로 실력이 늘었다고 해요. 가족끼리 협력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많아져 더욱 돈독해졌다고 합니다. 보드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단한 카드 게임부터 전략적인 체스까지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친구나 가족과 함께하면 더욱 재미있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며 소통하는 기회도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스도쿠나 퍼즐부터 시작해보세요. 점점 난이도를 높여가며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도 큰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완성된 퍼즐을 액자로 만들어 집에 장식하면 특별한 성취감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여섯 번째로는 외국어 배우기에 도전해 볼까요? 외국어 배우기는 나이에 상관없이 도전할 수 있는 최고의 취미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외국어? 라고 생각하셨나요? 잠시만요. 외국어 공부야말로 나이가 들수록 더 좋은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69세 김상복 씨는 매일 아침 영어 공부를 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처음엔 알파벳도 헷갈렸지만 꾸준히 공부한 덕분에 이제는 넷플릭스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볼 정도가 되었어요. 가끔 외국인 관광객을 만나 길을 알려줄 때면 스스로도 뿌듯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외국어 공부의 가장 큰 장점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유튜브나 팟캐스트에서 무료 강의를 들을 수 있고 도서관에서 외국어 책을 빌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게다가 외국어 공부는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해요. 76세 이만수 씨는 3년 전부터 일본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새로운 단어를 외우고 문장을 만들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흥미롭다고 합니다. 며느리도 외국어 공부가 두뇌 건강에 좋다고 추천해줬다고 하네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것도 외국어 공부의 장점입니다. 버스나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산책하면서 심지어 요리하면서도 외국어를 들을 수 있어요. 잠들기 전 침대에서 외국어 앱을 켜도 좋고 아침 운동을 하면서 단어를 외워보는 것도 좋은 습관이 됩니다. 무엇보다 성취감이 정말 큽니다. 처음에는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하던 외국어가 점점 들리기 시작할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71세 이말순 씨는 영어 팝송을 따라 부를 수 있게 되었을 때 손주들이 깜짝 놀라며 할머니 멋지다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최근 해외여행이 다시 활발해지면서 외국어 실력을 뽐낼 기회도 많아졌어요. 현지인과 직접 대화하면서 여행지에서 숨겨진 명소나 맛집을 발견할 수도 있고 그 나라의 문화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욕심내지 마세요. 하루에 단어 3개씩 짧은 인사말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외국어는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가 되어줄 거예요. 이처럼 취미는 거창할 필요 없이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걷기와 사진 찍기, 홈가드닝, 일기 쓰기, 음악 감상, 퍼즐 맞추기, 외국어 배우기까지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찾아보세요.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삶의 질이 높아지고 더욱 행복한 일상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세요. 지금까지 노년기에 즐길 수 있는 6가지 취미 활동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혹시 관심이 가는 취미가 있으셨나요? 취미 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삶에 새로운 의미와 즐거움을 더해주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작가 존 버로우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을 찾아 떠나지 마세요. 대신 당신이 있는 곳에서 행복을 만들어 가세요. 취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창한 것을 찾을 필요 없이 일상 속 작은 즐거움을 발견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취미를 가지고 계신가요? 또는 어떤 취미를 시작해보고 싶으신가요?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